괜찮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합격생들이 와서 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이라고 찾아와서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찾아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지금 담소를 나눠보니까 몇 가지 정보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뭐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배구를 잘해야 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충남 지역은 뭐 공주 교대라든지 그래서 그 병설이 있는데 다 초등 중심인가 봐요. 그래서 초등 선생님들이 배구를 권장해갖고 충남에 가실 분들은 배구를 연습해 가서 알겠죠. 그런 얘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팁을 드리면 2차 얘기를 하더라고요. 2차 대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요것도 이제 귀담아 들으셨다가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 과거에는 이제 2차 지도, 그러니까 수업 실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도입, 전개, 마무리,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해서 끝내는 거에 초점 맞췄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요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도입, 전개, 마무리인데 전개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색칠된 데까지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전개가 1이 있고 2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입, 전개 1까지만 하는 거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번 합격생이 와서 했는데 자기는 다 했다는 거야. 그리고 하고 나서 3분이나 남았대. 제가 이제 수업 실현 지도할 때 1대1 지도 해주거든요. 근데 3분 남으면 위험한 거 아시죠? 제가 부족한 거. 그런데 물어보니까 수업 실현 점수는 높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 내가 물어보니까 그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 실현 지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가상 있는 것처럼 가서 무릎 꿇고 상호작용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중에 소극적 유아가 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무릎 꿇고 상호작용을 많이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명 잘 들어야 돼. 2차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제에 제시된 조건이 있지만 그 조건을 자기가 파지를 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진짜 이 사람이 현장에서 필요하게 하는 걸 어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건을 다 못했지만 그 조건이 아닌 내가 진짜 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그거 보여줘야 돼. 그래서 어쨌든 2차 때 설명할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2차 때 그 선생님들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선배들이. 그러니까 1차부터 알았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힘을 내시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원래 이번 주 목요일에 사전 예정 공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원수. 그런데 인원수 사전 예정 공고가 연기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인원 조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사전 예고 공고도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 최종 공고는 이제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방과후 과정으로 발령이 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랜덤으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발령이. 그래서 거부할 수는 없대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방과후 과정을 하게 되면 담임수당이 없대. 그래갖고 좀 행정적으로 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뽑아 놓으니까 랜덤으로 해서 세종시나 그런 데는 방과후 과정으로도 발령낸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케이. 그렇게 하고,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데 내가 단설에 발령 났다고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단설이 좀 힘든가 봐요. 지금 발령된 선생님들. 그래서 모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퇴근도 늦고. 근데 어쨌든, 단설도 경험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는 어디 가는 게? 합격해야 돼.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지금 선배들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아마 선배들이 2차도 그렇고 그리고 이 얘기 꼭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도움을 주고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지만 제가 출제하는 문제들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노량진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렵게 문제 푸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설명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갖고 실망을 먼저 해.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문제 찾는 정교성을 배워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6월부터 문제풀이 해 나가지만 점수 안 나와도 실망하지 말고 선배들 좀 쭉 따라가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논술도 마찬가지야. 요번에 웹스타에 나오긴 했지만 사례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도할 때 그랬어요. 학자가 나오더라도 학자에 초점 맞추지 말고 지문에서 찾는 연습. 지금도 강조하고 있죠. 맞죠? 자, 우리 박수 10번 치고 최선을 다해서 수석 합격 또 논술 만점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학회 다녀와서 올해 문제는 좀 어렵게 출제될 거라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돼. 알겠죠? 자, 박수 10번 치고 무슨 만점? 논술 만점.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준비 시작! 논술 만점. 해낼 수 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육 정책 측면에서 우리가 컨설팅 장학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래서 지난주와 연결해서 지금 5월 첫 주초에도 컨설팅 장학을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 그러면 거기에 오늘 나눠준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자료를 크게 두 가지를 드렸는데, 자, 우선을 보시면 하나를 보면 2018학년도 장학계획이 있죠.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자료 잘 보시면. 그 다음에 하나는 2000 몇 년도 거 13년에서 컨설팅 장학이 최초에 나왔을 때 문건을 드렸어요. 받았습니까? 자, 자료가 없어? 그럼 거기 빌려서 좀 하지 일단. 자료 오케이. 빌려주고 이따 받으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에서 나가는 장학지도가 얼마큼 좋은가를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전에 선배들이 왔듯이 4시 반이면 퇴근한대요. 그래서 날씨가 어두워지는데도 계속 맥주 마시고 있고 뭐 그런 얘기 하니까 그렇게 해야 돼. 알았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장학이 뭔지 알고 그 중에서 컨설팅 장학 출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하자. 차례를 보니까 주요 장학 활동이 2018년도 유치원 장학 기본계획 첫째, 유치원 무슨 장학이 나와 있고 자율 장학이 있고 또 지구 뭐가 있고 자율 장학. 자, 그럼 물어볼게. 지구라는 게 무슨 단어야?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지역.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 그런 나온 게도 지구대 표현 나오죠? 그걸 지역을 지구대로 하는 거. 어려운 말 아닙니다. 우리 지구가 아니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또 지도하고 있다? 컨설팅 장학. 또 무슨 장학? 지원 장학. 또 뭐 있고? 특별 장학도 있고. 또 뭐도 있고? 수업 탐구의 날도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알고 그 다음 지식을 가져야겠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페이지에서 자, 2000 몇 년도 18학년도 유치원 장학의 기본 계획을 보자. 목적, 교육과정 모과 운영 및 교실에 무엇합니까? 수업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맞지요? 자, 그 다음에 협의와 뭘 통해서 지원을 통한 학교 운영의 무엇과 자율성과 무엇한다고? 책무성을 제고합니다. 자, 관련 법이 교육 어디에도 있고 기본법에도 있고 그 다음 별표치 있어요. 이제 유아교육법에도 제 몇 조? 18조. 제 몇 조? 18조에서도 무엇한다? 지도 감독이란 항목이 있다.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교육감은 시험에 이렇게 낼 수 있죠. 제 18조하고 여기 지도 감독은 생략해놓고 뭘 해놓고? 생략 넣고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다 가르쳐. 무슨 지도 할 수 있다? 장학지도. 그걸 가르쳐 놓을 수 있어. 전공에서 나온다면 알겠습니까? 그것도 고려해 주면 좋겠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유아교육법 어디에서는 시행령 제 몇 조? 19조 장학지도를 보면 교육감은 장학지도를 할 때 매 학년도에 장학지도에 못하고 대상 또 못하고 절차, 항목, 방법 및 결과 처리가 무슨 계획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장학지도 대상 유치원에 미리 못한다고 통보해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제시되는 법상에서도 장학에 관한 것이 나와 있으니 정확히 알아두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진행되는 것 중에 샘플 중에 부산 장학 샘플을 제가 제시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큰 틀은 같고 기본 방향은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맞죠? 자, 거기서
제시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기본 방향을 보시면, 자, 거기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유치원별 무슨 장학? 지원 장학 담당 장학사가 배정 운영하여 유치원별 현황과 교육활동을 수시파악해 유치원 교육 상호 못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못합니까? 제고. 책무성은 못합니까?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죠. 책임무성이 뭐라고 그래? 책임과 의무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장학을 권장하고 자율장학, 또 무슨 장학? 지원장학, 구분하여 못하고 실시하고 어디 주도에? 유치원 주도의 장학활동 활성화를 지원 강화한다. 찾았습니까? 자, 우측에 가보시면 2페이지 보시면 자, 뭐가 있는? 놀이가 있는 유아주도적인 행복한 못하기 수업 문화 만들기. 자, 그러니까 뭐가 있는? 놀이가 있는 게 포커스입니다. 알겠지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유치원 무슨 장학이 있고 자율 장학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별 뭐가 있고 자율 장학이 있고 맞죠?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여기 자율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자율이 붙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스스로 좀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하자. 유치원 무슨 장학에는 자율 장학에는 자, 밑줄 치세요. 무슨 장학 있습니까? 수업 장학 있고 무슨 장학 있고 동료 장학 있고 뭐가 있고 자기 장학 또가 있고 자체 연수 또 뭐가 있습니까? 약식 장학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주 설명했어요. 여기 수업 장학에 나와 있죠? 수업 장학과 수업 컨설팅의 비교를 설명드렸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시 붙여놨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논제가 그 비교하는 거였잖아. 맞죠? 어디 갔다 왔어요? 지난주 그 설명했는데. 자, 오늘 나눠준 자료 같이 보시면 몇 쪽을 보시냐면, 자, 오늘 나눠진 교직 논술, 지난주 거 논제 준 거 받으셨죠, 이거? 채점표 말고 받았죠? 받았죠? 자, 넘어가면 이 그림을 제가 붙여놨어요. 찾았나요? 자, 지난주 제가 설명했던 게 수업 컨설팅과 뭐가 차이가 좀 있다. 수업 장학이 차이있다. 분명히 설명드렸어. 알겠습니까? 이거 틀리면 안 돼. 자, 보도록 하자. 무슨 장학이란? 수업 장학이란 수업 장학사나 또는 무엇합니까? 수업 전문가가 누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야? 프린트 3쪽이죠. 3쪽. 누구를? 교수자. 쉽게 말하면 교사의 학습 개선에 초점 맞춰 있는 게 무슨 장학? 수업 장학이야. 이제 여기 프린트 3쪽 그림 있는 거 찾았습니까? 됐죠? 이해됐죠? 그런데 무슨 컨설팅은? 수업 컨설팅은 자, 수업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교수자에게 지도해서 누구 변화에 초점 맞춰 있어요? 학습자의 변화에 초점 맞춰 있는 큰 차이점이에요. 아, 이해가 됐나요,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뭐합니까? 초점 측면 그 설명을 드렸잖아. 기억나시죠? 설명했었는데? 돌아오세요. 알겠죠? 비가 와서 그런가 왜 그래? 오케이. 그래서 초점 측면, 또 무슨 측면? 분석 측면 설명했었잖아. 원인 측면.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을 보니까 확실히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장학이라는 건 뭐냐면, 좀 더 우리가 전문가가 교사에 초점 맞췄다 한다면, 무슨 컨설팅은? 수업 컨설팅은 초점이 학습자, 유아한테 맞춰 있는 거예요. 구별해 주셔야 돼. 알겠죠? 자, 이 그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논문 출처를 써놨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럼 고개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수업장학과 수업 컨텐츠를 해갖고 장학적인 설명을 했잖아. 그래서 설명하는 중에서 수업장학과 수업 컨텐츠의 초점 측면, 뭐 분석 측면, 그래서 다 다르다 설명했는데 여기 보니까 더 명확히 이제 구별이 됐죠. 그러니까 수업 컨설팅은 일단 의뢰가 있어야 돼. 의뢰가 있어요. 컨설팅은.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유아를 지도하는데 그 유아가 예를 들어서 공격성이 너무 심한데 그거 지도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뭘 의뢰하는 거야? 수업 컨설팅을 의뢰했어. 이해가 됐죠?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 수업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야?
학습자. 그게 수업 컨설팅이야. 근데 무슨 장학은 수업 장학은 누구를 초점 맞춰 있는가? 교사 변화에만 초점 맞춰. 요 차이점 이해됐나요? 됐다고 해주세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수업 컨설팅과 수업 장학의 차이점이 일부 그 중간고사 시험에 나왔었어요. 어느 대학에서. 그러니까 묻지 말고 알아도 제발 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전에 그 반성적 사고 논제 출제할 때도 일부 대학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야. 대학 그 중간고사 그걸 다 분석해갖고 제가 논제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아는 주제만 공부해.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주제 여기 유치원 자율장학에 자 다시 돌아왔어요. 프린트 이쪽에 무슨 장학이 있네? 수업 장학이 있어. 그러면 알아도 어쨌든 장학은 누굴 변화시키는 거야? 교사를 변화시키는 거지. 아, 이해됐나 이제? 오케이. 그다음 이제 동료 장학, 우리 멘토링 배웠죠? 그 다음에 시험에 안 나온 게 뭐가 있었어요? 시작. 동료 간 협의. 동료 코칭이 시험에 안 나왔다고 그랬어. 맞지요? 설명했는데? 논술 교재도 뒤에 붙어 있고. 그렇지? 그거 준비하라고 했어. 맞지요? 자, 그럼 동료 간 협의와 동료 코칭의 차이점. 동료 간 협의는 계획안도 같이 협의해서 짜고 그걸 분석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준비하시고. 이제 나올 때가 돼서 시험에 알겠습니까? 다음, 무슨 장학 있고? 자기 장학.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 사례 분석 시험에 나왔었죠. 무슨 분석? 수업 사례 분석. 그래서 수업 사례 분석은 비디오 촬영한 걸 제가 분석하는 거죠. 이렇게 맞죠? 오케이. 다음 무슨 연수 있고 이제 자체 연수. 또 무슨 장학? 약식 장학도 있다. 그 다음에 지구 무슨 장학이 있네? 자율 장학이 있다. 유치원 간 수업란은 지구별 더 행복한 수업 협의회. 그래서 토의, 토론학습, 협력학습 등으로 진행이 되고 다 무슨 연구활동이 있고 교육 연구활동. 그래서 지구 단위 교원 무슨 동아리? 학습 동아리 운영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무슨 장학을 얘기한다고? 컨설팅 장학도 강조다. 무슨 장학? 컨설팅 장학.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왜 컨설팅 장학이 나왔을까요? 지금 여기 컨설팅 장학이 나오는데 기존에 진행이 되던 장학은 좀 일방향이라고 좀 할 수 있겠지. 내 말 이해가 됐죠? 그런데 컨설팅 장학은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교사가 좀 더 의뢰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수평적 구조를 좀 더 줄 수가 있는 거야, 사실은. 이해가 됐죠? 그래서 무슨 단어를 쓴 거야? 컨설팅. 우리가 컨설팅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의뢰한다는 측면인데 상담자 측면에서.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장에서도 무슨 장학이 진행되고 있다? 컨설팅 장학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 논제에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시교육청 종합 컨설팅 운영하고 그 다음에 무슨 지원청에서도 교육 지원청별로 해서 학교 홈페이지 운영을 못합니까? 내실화하는 걸 볼 수 있다. 오케이. 이제 컨설팅 장학을 구체적으로 더 볼 것이고 그 다음 무슨 장학 있고? 지원 장학이랬는데 무슨 장학? 지원 장학. 그럼 정기 무슨 장학 있고? 지원 장학. 또 무슨 장학 있고? 주제 장학 및 수시 뭐가 있고? 지원 장학. 또 지원 장학을 위한 교육 전문지 뭐였고? 역량 강화했다. 그 다음 또 무슨 장학도 있네요? 특별 장학. 단위 학교 무슨 문제를 현안 문제 지도 및 지원. 민원이 다수 발생했을 때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 무슨 날도 있네요? 수업 탐구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장학이나 또 학교 자율장학 동료 그래서 수업 커플제도 있고 우수 수업 공개 수업 나눔으로 공개가 연계됩니다. 그래서 어디 중심으로 현장 중심 밀착 지원으로 교원과 유치원 자율수업 책무수를 못합니까? 제고하자. 그러니까 현장에서 진행되는 장학이 이렇게 된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 범위 내에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쪽부터는 유치원 무슨 장학 설명했고 자율장학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의 추진 내용에 자, 수업 뭐가 있고 장학이 있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뭐가 있고 자기 장학이 있고 또 무슨 연수? 자체 연수. 또 뭐가 있고 약식 장학이 있고 넘어가자. 자, 프린트 5쪽에 가보니까 수다방도 있네. 수다방. 동료 장학 찾았죠? 수업에 다 같이 무엇합니까?
탐구하는 날 그런 것도 제시가 돼 있다. 찾았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니까 6쪽에 지구 뭐가 있어요? 자율장악. 그래서 이따 토요할 때는 한 번씩 쭉 같이 읽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할 테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쪽을 보겠어요. 7쪽에 보면 컨설팅 장학에 나와 있죠. 맞지요? 자, 단위 유치원의 현황과제 진행과 해결 방안을 지원하고 교사의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평가 전문성 신장, 교육활동 내실화를 위한 교원에 못합니까? 전문적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접어놓고 2013년 자료를 보겠다. 몇 년도 자료? 2013년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전공에서도 컨설팅 장학의 원리가 시험에 나왔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야 됩니다. 그런데 컨설팅 장학의 실체를 지금 2018년 이 상황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자료를 준 겁니다. 자, 2013년에 맞추면 무슨 장학? 컨설팅 장학 기본 계획이 있다. 자, 보도록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3년 시험 보는 사람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주는 것 알겠습니까? 자, 거기도 보니까 법적 근거, 기본법 몇 조, 17조 있고 똑같이 나오죠. 무슨 지도, 지도, 감도, 무슨 지도, 장학, 지도. 찾았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보도록 하자. 컨설팅 장학에 뭐가 있네요? 개념이 나와 있네요. 찾았어요? 자, 유치원 컨설팅이라는 것은 유치원의 교육력과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치원 구성원들이 유치원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어디 체제 내에서 유아교육 체제 내 전문가들이 유치원 운영 교육 문제 진단 및 해결 과정을 무엇합니까? 지원하는 활동이다. 자, 거기다 지원에 동그라치서 못한다고 지원. 자, 왜 동그라치는지 조금 이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나 유치원 컨설팅 장학. 이제 장학이 붙었지? 가해 유치원 컨설팅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이라는 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거야. 자, 크게는 컨설팅 장학 개념 안에서 우리가 유치원 대상이니까 유치원 컨설팅이 뭐냐 물었고 또 유치원 컨설팅 장학까지 들어간 거야. 대상에. 유치원의 미치처 뭐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 의뢰하는 거죠. 컨설팅에서 의뢰가 빠지면 절대 안 돼. 유치원 교육의 개선을 위해 유치원 무슨 문제와 경영 문제와 교육 현황을 못하고 진단하고 뭘 마련해요? 대안을 마련하여 문제 해결 과정 협의 못합니까? 조언 또 못하고 자문 형태로 못하고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교원의 무엇을 전문성을 촉진하는 교육청의 무슨 활동? 장학활동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추진 배경 별표 쳐놓고 이 추진 배경이 오늘 이제 판단 중지할 주제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따 협의할 때 판단 중지할 때 써먹으면 좋겠어. 알겠죠? 자, 설명합니다. 3세, 5세 연령별 누리과정 안착과 충실한 운영을 지원하는 무슨 시스템을 구축하자? 지원 시스템. 그래서 밑에 보니까 과거에는 지도 무슨 위주였습니까? 점검 위주의 담임 장학했어. 그렇지. 근데 지금은 무슨 위주로 간다는 뜻이야? 지원 위주. 그러니까 지원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알겠습니까? 서포트 해준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거에는 좀 더 수직적이야, 수평적이야? 수직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좀 더 수평적으로 가고 있다는 컨설팅의 그 의미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세 번째, 유아교육 분야의 우수 컨설턴트. 자, 거기에 밑줄치고, 자, 컨설턴트로 현장에 할 수 있는 게 누가 있다고 했죠? 수석교사라고 했죠. 써놔서 무슨 교사? 수석교사. 그래서 법상에도 놨자. 수석교사는 몇 년 이상에 대해 경력이? 15년 이상. 15년 써놔서. 몇 년? 15년. 알아두세요. 알겠죠? 컨설팅 장학의 질적 개선을 필요한다. 네 번째, 유치원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무슨 해결과 공동 해결 방안, 모색 장치가 못하다고 필요하다. 자, 넘어가자. 그래서 추진 뭘 보면 목적, 수업 혁신을 통한 교원의 무슨 역량 강화, 수업 역량 강화. 자, 그 다음에 수업 컨설팅 지원을 통한 교실 못합니까? 수업 개선,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지원을 통한 3세, 5세 여러분들이 안정적 못합니까? 착근.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안착한다 그 뜻이지. 어려운 말 아닙니다. 자, 교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 무슨 뭘 활성화했다? 자율장학을 활성화했다.
근데 우리가 확인했죠. 2013에도 자율장학을 확인했는데 지금 2018년도 보니까 자율장학을 지금 활성화하고 있다고 확인했잖아, 지금. 맞죠? 이해됐습니까? 아까 부산 거에서 자율장학 확인한 거 나왔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방향을 보자? 추진 방향.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별표 쳐놓고. 기본 방향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교육지원청에 어디와? 누리과정 컨설팅 장학 지원단과 어디 교육청? 도교육청에 유아교육 종합 컨설팅 지원 연계된다 뜻이죠. 연계 시스템 구축이 못한다고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자, 나는 이제 2013 같은 경우에 3세, 5세 연령별 누리관시 원년으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어디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교육과정 및 뭐에 관해서 수업 컨설팅 장학이 못한다고 중점을 둔다. 다음 컨설턴트의 무슨 성? 전문성 및 컨설팅 역량을 못한다고 재고 지원한다. 자, 세부 추진 방향 보자. 가 컨설팅 장학은 무엇과? 수업 컨설팅 장학과 찾아가는 무엇으로? 컨설팅 장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위 유치원에서 뭐를 병행하자? 원내 자율장학을 병행하여 유치원 주도의 무슨 장학을? 자율장학을 지원하자. 자, 그러면 시군 교육지원청별 미치셨어. 시군 교육지원별 미쳤습니까? 찾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누리과정 컨설팅 장학지원단과 구성 및 다음 수업 컨설팅 장학지원 운영을 통한 3세, 5세 연령별 누리과정 현장 접근을 못한다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명칭에 나오면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국가가 있죠. 맞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교육청이 있고요? 시도교육청이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그 다음에 크게 우리가 뭐가 있죠? 교육지원청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할 지역에 유치원이 있는 겁니다. 맞지요? 그렇죠? 구조 자체가.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교육지원청 있죠. 그렇죠? 교육지원청을 다른 시군구 무엇합니까?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시군구는 시도교육청 큰 틀에 서울특별시, 부산특별시 그런 측면이 아니라 시군구는 안양시, 예를 들어서 평택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관련된 거기는 교육지원청이야. 지금 여기 시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설명 이해됐죠? 그러니까 시군구는 낮은 단, 즉 교육지원청의 명칭이야 이게. 알아두셔야 돼.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제시된 측면에서 시군구 교육 무슨 별로? 지원청별로. 누리과정 무슨 지원단? 컨설팅 장학 지원단을 구성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하자고 아까 기본 방향이 있었잖아. 맞지요? 오케이. 다음 도교육청에는 시도교육청에는 뭘 구성하고? 유아교육 종합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으로 무슨 컨설팅을? 찾아가는 컨설팅 장학 지원을 통해 주요 정책에 소통하고 유치원 무슨 문제를? 현안 문제를 공동 해결 방안 모색합니다. 알겠지요? 다음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건 거기에 유아교육 종합 컨설 지원단이 있고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컨설팅 장학 지원단이 있어. 어디가 더 높은 단계, 더 위에 있는 거야? 유아교육 종합 컨설팅 지원단이 더 시도교육청이 더 위에 있는 거지. 그거 이해하셔야 돼. 제가 설명 이해가 됐나? 오케이. 지금 이해됐죠 지금? 다음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누리과정 보호과 컨설팅 장학 지원단과 도교육청에 유아교육 못합니까? 종합 컨설팅 지원 연계 못합니까? 운영하도록 합니다. 다음 교사와 유치원이 요청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3세에서 몇 세? 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전면 시험에 따라 수업 혁신 못한다고 컨설팅 장학에 초점을 둔다. 유아 무슨 과정에 초점을 둬서? 누리 학습 과정에 초점을 맞춰. 유아 어디에서? 관점에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수업 관점에 수업을 못한다고 협의회를 실시한다. 그 다음 나를 보자. 유치원 뭐에 따라서? 요청에 의한 컨설팅 장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유치원별로 맞추면 못합니까? 컨설팅 장학 요청을 실적을 통합 관리하는 컨설팅 장학도 못한다고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다음 마 교사나 누구의 단위 유치원 자발성 원리에 의한 무슨 요청에 따라서 컨설팅 요청에 대하여 전문 누구는 컨설턴트는 컨설턴티와 무슨 위치에서 수평적 위치에서 공동사고에다. 그러니까 수평적 얘기 나왔죠, 맞지요?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컨설팅 방법이나 내용은 유치원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못하고 조정하고 우수 사례를 발견하고 상찬 상도 주고 칭찬하고 그런 뜻이죠. 일반화하는 데 주력한다. 다음 4. 우수 전문 인력풀을 확보 및 교육부 못합니까? 주관 컨설턴트 전문 역량 강화를 못한다고 지원합니다. 누리과정에 무엇 있는 내실 있는 운영과 수업의 질 제고를 체계적으로 못한다고 지원. 컨설턴트에 못하고 자격 및 선발 기준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연수 및 워크숍 지원. 그래서 여기 읽은 추진 내용 갖고 오늘 논제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찾는 거거든. 오늘 논제가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준 논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토의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난주 논제 갖고 좀 설명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 논제에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는 여기 수업장학과 수업 컨셉 그 판단 중지만 했었죠. 맞지요? 맞지요? 그러면 일단은 자, 거기 제시된 일단 유치원 컨설팅 장학의 목적은 지난주 나눠준 자료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어. 맞지요? 세 가지 쓸 수 있고 여기 부분 알려드릴게요. 무슨 장학과? 수업 장학과 어디에? 수업 컨설팅의 비교가 4점으로 나와 있죠. 맞지요? 맞죠? 그러면 이 경우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례하고는 직접 연관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론적인 걸 물어보면 돼. 이렇게 쓰는 거야. 내가 했어요. 첫째 이거 쓸 때 초점 측면에서 무슨 측면에서? 초점 측면에서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문장 쓸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는 이렇게 합니다. 무슨 장학은? 수업 장학은 블라블라 무엇인? 반면 그 내용 있잖아. 수업 장학과 지난주. 그 다음에 무슨 컨설팅은? 수업 컨설팅은 이러이러하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 비교 내용 구체적으로 어디다 쓰면 좋겠다? 논의 문장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이 논제가 뭐야? 수업자가 장학과 수업 컨설팅을 네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봐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 지식적 부분도 물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썼어. 그 다음 몇 째는? 둘째. 무슨 측면에서? 분석 측면에서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는 무슨 장학은? 수업 장학은 이렇게 해서 한 반면 무엇은? 수업 컨설팅. 이제 기법 이해가 됐죠? 쓰는 법? 오케이. 그 다음에 셋째. 몇째? 셋째. 수업 문제 무슨 측면에서? 원인 측면에서. 수업 문제 무슨 측면에서? 원인 측면에서. 그래서 지난주 나눠준 자료 보면은 수업 컨설팅 내용이 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는 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몇째? 넷째. 수업 문제 해결을 위한, 무엇을 위한? 수업 문제, 무엇을 위한? 해결을 위한 개입 측면에서. 무슨 측면에서? 개입 측면에서.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쓰고. 이는 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다.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논술을 접했는데 이렇게 비교하라고 나온 건 한 번도 없어요. 시험에.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논제에서 뭐가 나오면 어떤 걸 해서 비교라고 나온다면 이렇게 쓰는 거야. 기법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령은 이거 쓰고 무엇하고
반면, 비교 용어 써주면 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 이해가 됐나? 다시 한번. 시험에 무슨 용어? 비교 용어 나왔을 때 쓰는 기법. 이거는 이런 반면 무엇이다? 이거는 이렇게 쓰라고. 한 문장에 쓸 때. 아, 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그 비교 쓰는 기법도 알아두셔야 돼요. 한 번도 비교 쓰라는 건 나오지 않았어요. 논술에서는. 근데 무엇과 무엇에 뭐가 나오면, 그렇죠. 뭐가 나오면 비교가 나오면, 자, 이거는 무엇인 반면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죠? 원칙. 그 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뭐 지난주에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거 설명 다시 드려요?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첫째, 아무리 애들이 어리니까 뭐 어려웠어? 연령에 맞게 지도하기 어렵다 그랬죠. 맞죠? 그 다음에 박교사에서는 무슨 집중? 주의, 집중이 남자애들이 많거든요. 맞죠? 자, 그래서 남자애들이 쉽게 말하면 성비 조절이 안 돼서 주의, 집중하기 어렵다. 맞죠? 다음 누구 교사? 홍 교사는 교사 대 누구 비율이? 유아 비율이 적절하지 않아서 지도하기 어렵다. 맞죠? 그래서 보조교사도 필요 없고. 최 교사는 뭐가 많다? 업무가 많다라고 제시가 돼 있어. 자, 그럼 다음에 제시된 수업 컨설팅 교사의 변화를 보면 배교사 누구 측면에서? 엄교사 측면에서 쓴다고 설명했어. 맞죠? 그래서 요번 주 과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이제 판단 중립까지 요번 주 해왔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이거 갖고 이제 원거제다 몇 자? 1200자 써오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준 과제. 수업 컨설팅 주제. 오늘 언제 거 됐어? 오늘 첫 번째 거. 오늘 첫 번째 거 했죠? 맞죠? 네. 맞죠? 여기 왜 이게 들어갔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똑같은 자료가 올라갔네요. 기본적으로. 오케이. 응? 아, 그렇지. 오늘 수업 자료 보시면, 맞아요. 오늘 이제 여기 1 들어가 있는 건 요거 갖고 원거제다 쓰는 거 맞지요? 수업 장학과 비교하는 거.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무슨 자료 보시냐면, 여기 제시된 첨삭표를 드렸어. 첨삭표. 자, 첨삭표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작년하고 지도 방법이 다른 게 뭐냐면 그 판단 중지라는 기법을 제가 한 번 더 쓰고 있어요. 글 쓰기 전에 내용을 한 번 더 분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첨삭표 제가 드렸죠? 그러면 오늘 토의할 때 이 토의를 중점으로 해서 넘어가시면 여기 어디에다가 판단 중지 내용에다가 써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글은 다음 주에 이제 원고지 옮겨보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그 샘플도 제시했는데 샘플 보고 베끼면 안 돼. 알겠죠? 네. 일단은 자기가 써보고 비교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포인트가 뭐냐면 수업 장학과 무엇의 차이점? 수업 컨설팅의 커다란 차이점은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어디에 초점 맞추는 건다면 교사에 포커스 맞추는 게 장학이야. 근데 무슨 컨설팅은? 수업 컨설팅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학습자, 유아에 초점 맞춰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굴 거쳐서? 교사를 거쳐서 이렇게 간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실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아까 그림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교사한테 주지만 전문가도 간접적으로 유아한테 영향을 이런 의미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렸고 두 번째 무슨 장학의 기원에 관해서 컨설팅 장학의 출발이 어떻게 됐나에서 설명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설팅 장학은 설명을 잘 들으세요.
분명히 출제가 됐어야 된 논제 중에 하나인데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은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한번 그렇게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박수 10번 치고 무슨 만점? 논술 만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근데 오늘은 박수를 더 크게 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네 생일인데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더 힘을 얻어서 좋은 문제 만들 수 있도록 더 박수 쳐주면 좋겠다. 알겠죠? 자, 여러분 위해서 박수 10번 쳐. 무슨 만점? 논술 만점. 알겠죠? 자, 준비 시작. 논술 만점. 오늘 최고 잘했어요. 오케이.